자, 이어서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남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뉴욕 증시도 급등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선 투표의 한창이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뉴욕 증시는 2% 안팎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월가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데요. 월가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휩쓰는 이른바 블루웨이브입니다. 요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됐든지 대통령이 빠르게 선출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달 아주 지난한 협상 끝에 결국 무산됐었던 코로나19 부양책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요. 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이 크지 않다는 점을 월가는 주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뉴욕 채권 시장 흐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날 시장에서 0.88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건 곧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인데요. 지난달 줄곧 0.7%대에서 움직이다가 근래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증시가 강세장을 보이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부양책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장기 시장 금리는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시나리오도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갖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현재의 그 역학구도가 유지가 된다면 부양책 타결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감세 정책이 기업과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시나리오는 대부분 월가 약세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여론조사상 줄곧 앞서왔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워싱턴 정관은 사실상 마비될 게 유력합니다. 부양책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서 금융시장의 최악의 결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월가는 선거 결과가 한참 지나서 결정되는 상황도 매우 경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다 열기 전에 먼저 승리를 선언할 경우에 바이든 후보가 불복을 선언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이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서 소송전에 나선다든가 하는 시나리오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시작된 가운데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간밤이었는데요. 그동안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시장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경우에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무게를 많이 낮추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선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은 펀더멘탈 부분이 워낙 튼튼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들어갈 경우에 경기 회복이 앞으로 12개월을 놓고 봤었을 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런 조정이 일어났었을 때 던지기보다는 투자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선 결과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부양책은 조만간 시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신용 국채 금리가 거의 0.9%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지수가 중소형주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3.15%나 급등을 했는데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러셀 2000이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들여다볼 때 경기 민감주도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가치주도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보고 또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유지하고 하는 적극적인 주식 투자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유가나 금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금융시장이 좀 좋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어제 상당히 좋게 시장이 끝났죠. 한국 증시 두 지수 모두 다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대선 결과가 아니라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 10억을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물론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적인 문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미국 한국 증시를 들여다볼 때 펀더멘탈 위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부분에도 그렇고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 증시는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두 개의 국가, 대만과 한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콜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모르나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블루웨이브가 실행이 됐었을 때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선 결과도 지켜보면서 한국 증시를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한국 증시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표 성장주인 반도체 장비, 전기차 장비,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언택트, 바이오 산업 이런 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